프랑스 최고의 패션 잡지 엘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명품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손흥민이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연말 추억은 바로 영하의 날씨 속 눈 덮인 운동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집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자를 때 한 아버지는 얼어붙은 땅 위에 모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 축구의 아버지를 그토록 혹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눈밭의 훈련이 어떻게 73M를 질주하는 푸스카스의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한 손흥민과 아버지의 위대한 겨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보통의 선수들에게 겨울은 휴식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어린 손흥민에게 겨울은 극한의 훈련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담담하게 회상했습니다. 유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아버지가 운동장에 쌓인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땅 위에 모래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동네 운동장이 꽁꽁 얼어붙어 누구도 나오지 않는 그 새벽. 아버지 손흥정 씨는 빗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단순히 눈을 치운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아들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할까 딱딱한 얼음 위에 고운 모래를 한 줌 한 줌 뿌리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준비가 아닙니다. 바로 의식이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프로선수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초등학교 1학년이던 8살 아들에게 매일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학대에 가까운 훈련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그것은 아버지의 침묵의 사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추운 날 그라운드에 서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남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때 손과 발이 꽁꽁 어는 추위 속에서 아버지가 뿌린 모래를 밟으며 드리블을 연마했던 소년. 그 소년은 훗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그가 유럽의 거친 수비수들 사이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밸런스를 가진 이유. 바로 그 얼음 위 모래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7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아버지의 빗자루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로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한 벌리전 원더골입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 경기를 12월 최고의 기억으로 꼽았습니다. 상황을 복기해봅시다. 전반 30분, 공을 잡은 손흥민의 앞에는 무려 7명의 벌리 수비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패스 줄 곳은 없었고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100패스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마치 어릴 적 눈 덮인 운동장을 질주하듯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드리블이 아니었습니다. 폭격이었습니다. 73m를 질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1초. 수비수 5명이 그를 둘러쌌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긴 볼 터치로 2명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수비수마저 따돌리고 골망을 흔들었을 때 주제 무리뉴 감독마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호나우두 나자리오의 재림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 골로 그는 2020년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11초의 기적은 그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아버지가 만들어준 모래 길 위에서 수만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던 그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디너에 누구를 초대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손흥민의 소속팀은 미국의 LAFC입니다. 당연히 현재 동료들을 언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 함께했던 토트넘의 모든 팀원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벤 데이비스, 해리 케인, 그리고 위고 요리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의리입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10년 가까이 청춘을 바친 토트넘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위고 요리스는 현재 LAFC에서 손흥민과 다시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요리스를 향해 수염이 멋있어서 산타클로스 역할에 딱이다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과거 경기장에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던 두 사람이지만 그 치열함조차 서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두가 이제 미국 갔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할 때 그는 여전히 옛 동료들과의 유대를 강조하며 캡틴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 이유입니다.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는 이미 전설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이제 30대 중반인데 좀 쉬어야 하지 않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는 춘추제라 겨울이 비시즌입니다.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 방학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호했습니다. 연말이라고 완전히 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컨디션 유지를 위한 개인 훈련, 앰버서더 활동, 그리고 2026년을 위한 준비.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유럽에서 뛸 수 있었던 건 절반 이상이 아버지의 몫이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 여전히 그에게는 아버지의 눈이 가장 무서운 감독관이자 가장 따뜻한 등불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손흥민은 팬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기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깎고 다듬고 있습니다. 그가 흘리는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치워주던 눈길을 걷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길을 여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바라고 기도만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 눈을 치우고 모래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화려한 골 뒤에 숨겨진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의 땀방울 때문 아닐까요? 아버지의 헌신과 아들의 노력, 이 완벽한 앙상블이 2026년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는 작년에 메시에게 우승을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를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한마디가 지금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을 넘어 이제는 미국 MLS의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 선 손흥민. 그가 사석에서 던진 이 자신감 넘치는 농담 섞인 선전포고는 단순히 한 선수의 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49년 동안 야구의 성지였던 미국이 이제 메시와 손흥민이라는 두 거인에 의해 축구의 제국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알리는 최후의 신호탄입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의 왕좌를 정조준한 손흥민. 단 13경기 만에 미국 리그를 초토화한 그가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압도적인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메시를 넘어 MVP와 우승컵까지 독식하겠다는 손흥민의 소름 돋는 계획과 그를 바라보는 미국 현지의 미친 반응을 심층 분석합니다. 불과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 미국 LAFC로 향할 때만 해도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전성기가 지났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다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3개월 만에 그 모든 조롱을 침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3경기 출전, 12골 4도움. 명백히 이것은 적응 기간이 필요한 인간의 수치가 아닙니다. 매 경기 평균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MLS 올해의 골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베컴, 질라탄, 메시 등 수많은 스타가 미국을 거쳐갔지만 손흥민처럼 리그에 도착하자마자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낸 선수는 전무후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언론들은 메시의 유일한 대항마로 손흥민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 43골 25도움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록으로 팀을 우승시킨 메시조차 이제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LAFC 공식 팟캐스트 진행자 마리오 루이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역사가 메시의 왕좌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리그의 품격 자체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오프시즌 중 토트넘을 방문했을 때 옛 동료에게 던진 한마디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밝혀지며 현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작년엔 메시에게 양보했지만 다음 시즌엔 우리가 정상에 설 거야.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가진 철저한 계산과 자신감에서 나온 승리 선언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리그 막판에 합류하여 호흡을 맞출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준우승까지 이끌며 메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이제 프리시즌부터 팀과 온전히 함께하는 손흥민에게 적응 기간이라는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리더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됩니다. 마리오 루이스는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발언은 팀 분위기를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스타가 자신감을 내비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실제로 LAFC 선수들은 훈련장에서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그의 승부욕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7억 달러의 계약으로 야구장에서 조용한 전설을 쓴다면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동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야구 배트를 내려놓고 축구장으로 달려가 7만 7천석을 매진시키는 이유는 바로 손흥민이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승리 지상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2월 22일 손흥민과 메시의 정면 충돌로 향합니다.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티켓값이 책정된 이 경기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미국 축구의 왕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단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메시를 이기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낮은 평가 그리고 공항에서 자신의 정보가 단돈 1,000원에 거래되던 모욕적인 상황들을 오직 실력으로 되갚아주려 합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지금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단련된 신체 능력에 이제는 경기를 읽는 노련함까지 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메시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손흥민은 그 기술의 압도적인 속도와 양발 슈팅이라는 파괴력을 더했다.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른다면 MVP는 메시가 아닌 손흥민의 차지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바로 어제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서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국 전 그는 팬들에게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메시의 왕좌를 찬탈하겠다는 비장함과 자신을 믿어주는 팬들을 위해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7만 7천 명의 함성 속에서 손흥민이 메시를 넘어서는 순간 미국 스포츠 149년의 지도는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대의 목격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하고 이제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인 미국에서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신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던진 양보했다는 농담 섞인 진심. 그것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겪었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얻은 영광의 흉터 같은 자신감입니다. 1,000원에 팔리던 정보와 조롱 섞인 기사들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LA의 뜨거운 잔디 위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왜 미국인들이 오타니의 홈런보다 손흥민의 질주에 더 큰 함성을 내뱉는지, 왜 메시조차 손흥민의 존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메시를 넘어 MLS컵 우승과 MVP까지 노리는 손흥민 선수의 이 담대한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는 2월 개막하는 MLS, 손흥민은 정말로 메시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